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강의 강철입니다. 최근 11여 동안에 가문의 단비 같은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확실한 원인으로 이더리움을 뽑아왔습니다. 2017년 암호화폐를 캐리한 건 이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기반의 뎁들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활력소를 불어일으켰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하드포크로 채굴량도 3분의 1이 줄어드는 포크를 진행하기에 금액이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가득했고, 그로 인해 이더리움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캐리했다는 분석입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과 디커플링 관계인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 SV로 하드포크 되었을 때는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비트코인과 사이가 좋은 커플링 관계인 이더리움은 암호화폐의 상승장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하드포크가 진행하기 바로 전에는 금액이 상승을 하다가 하드포크가 끝난 이후 금액이 하락이 되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이번 업데이트는 채굴량을 줄이는 업데이트로서, 즉 비트코인 따지면은 반감기와 같기 때문에 당장 금액이 줄어들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조정 단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즉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진입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암호화폐에 그런 상승장이 오려면 이제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러한 신규 자금은 어떠한 새로운 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때에 어떤 충분히 뭐 매도를 한 세력이 이때 다시 진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11월 14일쯤에 6,500달러 정도에서 매도가 이루어졌었고, 12월 17일 이때쯤에 14일부터 17일 사이에 3,200달러까지 하락이 됐었습니다.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00%라는 것이죠. 반대로 따지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50% 하락이 이루어졌는데, 누가 봐도 이 금액은 진입 금액이기 때문에 한번 이때 금액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 몇 번의 출렁임이 있었지만은 금액은 저점 대비 저점의 지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투심이 회복이 되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진입 사인인 역회된 숄더 패턴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딩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장기간의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 이 차트는 이제 4시간 봉의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보통 쌍봉이 등장하거나, 쌍봉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쌍봉이 등장하거나 헤드앤숄더 같은 이러한 모습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때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쌍바닥과 역헤드 앤 숄더가 나오게 되면은 매수를 하는 것이 정석인데, 이 쌍바닥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오거나 역헤드 앤 숄더가 나올 경우에는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 차트는 이제 누가 봐도 전원적인 역헤드 앤 숄더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차트를 오래 한 사람들이 들어갔을 거라 여겨집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이 숄더가 무너지면은 아마 사람들은 빠르게 손절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여기서 숄더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매우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누가 봐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금액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 계속 좀 암호화폐 뉴스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대형 업체들이 암호화폐를 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를 이제 끈질기게 유혹했던 이 JP 모건 같은 경우는 리플을 대항하기 위해서 JPM이라고 하는 JP 모건 코인이겠죠. JPM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 CEO인 잭 도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되게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비트코인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는 등 다양한 대형 업체들에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견인추 역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의견 외에도 뭐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암호화폐 상승장에 도달했다라고
그런 사유들을 몇 개 적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셉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암호화폐 상승장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트윗하였는데요. 일단은 미국 두 개 연기금에 4천만 달러 투자가 들어왔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대 뭐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암호화폐 투자 자회사인 그레이스킬이라고 하는, 제 지금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사진인데, 그레이스킬이라고 하는 곳에서 2.37억 달러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및 인터콘티넨셜 익스체인지, 즉 이제 아이스죠, 아이스의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스가 이제 벡트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메이저 거래소의 수탁 서비스 운영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증가하는 이제 기관들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암호화폐는 계속 기관의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CME 비트코인 선물 1일 계약수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블록미디어 기사인데요. 20일 더 블록에서 현재 물론 미국에 있는 신문사 같은데, 미국에 있는 뭐 미디어 같은데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올해 1분기부터 크게 증가하여 이제 1일 계약 건수를 기록을 세웠다라고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이제 암호화폐가 심각한 약세장이 일어날 때는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은 암호화폐가 이제 망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데, 기관이나 트레이더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입을 한다는 것을 바로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겠습니다. CME의 계약수 최고 기록은 아직 비트코인은 투자로서 그 가치를 증명한 것입니다. 사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이기 때문인데,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오르면 다른 기관에서도 최소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검토를 해볼 만한 대상이 되며 기간이 꾸준히 유입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뽑은 거는 ETF와 벡트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2017년도 말에는 비트코인에 크게 상승했던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CME랑 그다음 CBOE와 같은 이제 비트코인 선물의 그런 영향으로 생긴 기대감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ETF에 대해서 엄청 말이 많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ETF를 아직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것에 대한 뜨거운 감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2017년도와 2018년도의 금액 상승 원인은 바로 거대 자본금을 갖고 있는 세력들의 진입 소식입니다. 몇십 몇백억들을 이제 샌드위치 먹으면서 트레이딩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좀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회가 ETF가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뽑았던 것 중에 하나가 ETF보다 더 대단한 소식으로 뽑은 게 벡트 소식인데요. 벡트 소식이 아직 이제 필사기로 남아있다는 기대감이 또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벡트는 뉴욕증권 거래소를 운영하는 이게 바로 이제 벡트의 사이트를 들어가면 나오는 사진인데요. 벌써 스케일이 다르죠. 아무튼 뉴욕 증권 거래소를 운영하는 아이스에서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이제 기간 투자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ETF의 두 가지 문제 중 하나인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가격 형성의 부족과 선물 시장과 파생 상품에 대한 신뢰 모두를 충족할 수 있으며, 앞으로 사람들은 그동안에 비트파이넥스나 이제 바이낸스 등 같은 곳에서 뭔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그런 지표를 삼았던 곳에서 이제 벡트를 보면서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단은 비트파이넥스나 바이낸스 같은 곳에서 있는 그런 세력들은 뭐 채굴 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숏 세력 이런 세력들이 있겠지만은, 벡트 같은 경우는 좀 투명한 좀 기관들이 진입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좀 암호화폐 큰 등락 같은 거를 만들지 않으면서 제가 볼 때는 꾸준한 상승이 한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암호화폐 전체 금액을 끌어올려주는 이더리움의 하드포크 소식과 비트코인의 저점은 이미 한번 올려주었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속속들이 암호화폐를 출시하거나 비트코인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기관들의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 남아있는 ETF와 벡트 거래소의 소식은 암호화폐 히든 필살기로서 투심을 개선하는 연료로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 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